미나상 도모 마고미 데스. 제가 얼마 전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영화 한 편, 일본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보쿠와 아스 기노노 키미토 데이토스루,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 라는 영화를 봤어요. 교토를 배경으로 미대에 다니고 있는 20살 대학생 미나미야마 타카토시, 그리고 미용학교에 다니는 20살 대학생 후쿠즈 에미, 30일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이게 소설이 원작이라고 하는데, 소설에서는 40일에 관련된 40일 동안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영화에서는 30일을 바탕으로 이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정말 오랜만에 재밌게 본 영화인데, 이게 처음 봤을 때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슬퍼서, 후반에 가면 갈수록 슬퍼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 영화인데, 두 번째 보면은 가장 처음 부분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정말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딱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일본스러운 영화예요. 뭔가 일본 영화에서 자주 느낄 수 있는 뭔가 그런, 이거 일본 영화스럽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는데, 영화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뭔가 시간을 관련한, 시간을 테마로 한 영화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일본 영화에서 시간을 관련으로 한, 시간을 테마로 한 영화는 정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영화든 애니메이션이든 정말 시간을 주제로 한 영화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던가 시간을 달리는 소녀, 그 다음에 최근에 엄청나게 히트를 했던 너의 이름은, 이 작품들이 전부 다 시간을 테마로 한 작품이었습니다. 이번에 이 영화를 보고서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정말 막 가슴이 미어지는, 막 뭔가 슬픈, 막 눈물이 나는 그런 영화였어요. 정말 뭐 제가 이게 영화 리뷰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뭐 영화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안 할 건데, 막 너무 막 애절해서 막 가슴이 아팠고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이제 히로코한테 나 이런 영화 봤다 했더니, 히로코도 나도 보고 싶어 해가지고 같이 봤는데, 히로코는 중간에 잤습니다. 히로코는 중간에 뭔가 일본 영화 특유의 그 조용하게 진행되는 그런 스토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 때문에 초반에는 이렇게 자더라고요. 실제로 영화가 초반에는 그냥 되게 평범한 이야기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중반을 좀 넘은 부분부터 이렇게 좀 재밌어지는데, 굉장히 좀 일본스러운, 뭔가 이렇게 막 기승전결이 막 이렇게 되는 영화가 아니라 막 좀 이렇게 평범하게 진행되는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는 정말 재밌게 본 영화였어요. 얼마나 제가 감동을 했으면 이 영상으로 찍을 정도로, 이 영상으로도 여러분들 이 영화 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채널이 영화 리뷰하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할게요. 그리고 뭐 스포일러 같은 것도 없을 거니까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스포일러 같은 것은 이제 일본어로는 네타바레라고 해요. 네타바레를 할 생각은 없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인들의 호칭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해요. 호칭에 대한 문화, 이전에도 다른 영상으로 찍은 적이 있는데, 일본인들의 호칭, 서로를 부를 때 성으로 부르는지 아니면 이름으로 부르는지, 이거에 따라서 서로의 관계성, 그 거리감 같은 걸 알 수 있다는 영상을 이전에 찍은 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인들의 호칭, 이것은 정말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제가 호칭에 대한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이해하기 쉽지만은, 아직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라면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남녀가 서로 처음에는 이제 성으로 부르다가 점점 좀 가까워지면서 이름으로 부르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친했던 사이가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서 싸우거나 아니면 뭐 헤어지거나 해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름에서 성으로 부르게 된다는 것은 점점 두 사람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일본인들이 호칭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이 영화의 장면을 좀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영화의 첫 장면에서 두 사람이 이제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남성이 이제 전철을 타고 가다가 어떤 여성을 보고서 첫눈에 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철에 내려서 말을 걸어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선 그 부분부터 한번 보시죠. 僕は南山貴俊、20歳です。私は福住恵美、20歳です。同い年なんだ。へえ。 처음에 만나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장면에서는 둘 다 이름을 전부 다 얘기하고 있죠. 성하고 이름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미나미야마 타카토시, 그 다음에 후쿠즈 에미입니다 라고 서로 풀네임으로, 완전히 전부 다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다음 장면은 데이트하기 위해서 만났을 때 여성이 남성을 이렇게 부르죠.
무슨 무슨 쿤이라고 하는 것은 상보다는 조금 친근감이 있게 자신과 동급이거나 자신보다 조금 미친 남성을 부를 때 사용하는 약간 친근감 있는 표현입니다. 상보다는 좀 더 가까운 쿤이라고 부르는 것은 약간 더 친근감 있는 표현이에요. 둘이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한 다음에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호칭은 이렇게 나오죠. 福寿さん僕と付き合ってください 여기까지는 아직 만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성으로 부르고 있어요. 남성은 후쿠주상, 여성은 미나미야마 쿤. 그런데 고백을 해서 이제 사귀게 됐어요. 그 다음날 이제 둘의 호칭이 바뀌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南山くあん遅くなってごめん。呼び方なんだけどさずっと福寿さんって呼び続けるのなんか違う気がしてみんなどういうタイミングで変えてんのか今だよ。な今かじゃあエミちゃん高俊くん。 둘이 만난 지 4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의 이사를 도와주러 와요. 처음에는 미나미야마쿤 이렇게 부르다가 중간에 이제 호칭이 바뀌게 되는데 이제 남자 주인공이 조금 이제 사귀게 됐으니까 계속 이 성으로 부르는 건 좀 약간 어색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다들 어느 타이밍에서 이 부르는 방법 요비카타라고 하는데 이 요비카타를 언제 바꾸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다음에 부르는 방법이 바뀝니다. 에미짱 이렇게 이름으로 부르고요. 아직 짱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에미짱. 그 다음에 다카토시 쿤 하면서 미나미야마 쿤에서 다카토시 쿤. 성에서 이름으로 옵니다. 그리고 둘이 되게 막 쑥스러워하죠. 약간 하면서 막 쑥스러워해요. 막 쑥스러워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일본 문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부르는 방법. 둘이 사귀게 돼서 요비카타가 바뀐 것만으로도 막 좀 쑥스러워요. 왜냐면 둘이 가까웠다는 것을 서로 이제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요비카타가 바뀌었다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되게 쑥스러워하죠. 그런 게 보이죠. 일본 문화에서 이 부르는 방법, 특히 연인 간의 이 부르는 방법이 바뀌는 것, 호칭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둘의 호칭이 바뀌는 부분에서 둘이 되게 그냥 쑥스러워하죠. 이 부분, 이런 부분을 이해하면서 보면은 영화가 좀 더 재밌어지죠. でも別れな。名残惜しいっていうか、その役から離れたくないって感じだよね。エミも劇とかやったことあるんだあるよ。今呼び捨てしてたいいんじゃないかな。いいかないいよ。エミ高俊。ちょっと照れるけどでもいけそうだなだね。エミ高俊。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것은 사귄 지 두 사람이 사귄 게 아니죠. 만난 지 15일차 되는 날인데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의 머리를 잘라주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카토시가 어릴 적 연극을 하던 얘기를 하다가 여자 주인공한테 너도 연극 해본 적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부르는 호칭이 이제 에미짱에서 에미라고 부르죠. 그리고 자신도 놀라서 내가 지금 에미로 불렀어? 하면서 자신 놀라고 있어요. 자신이 불러놓고 자신이 놀라고 있어요. 일본어에서 뭐 상이라던가 짱이라던가 이런 호칭을 붙이지 않고 그냥 이름으로만 부르는 거, 이것을 이제 요비스테라고 합니다. 요비스테. 호칭을 넣지 않고 이름만으로 부르는 것을 이제 요비스테라고 하는데 요비스테를 불렀어요. 에미라고 불렀어요. 에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이름만으로 불렀나?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도 뭐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둘이 이제 서로 합의하에서 에미라고 부르고 여자 주인공도 쿤을 빼서 다카토시라고만 부릅니다. 그러면서 둘 다 막 또 쑥스러워해요. 또 쑥스러워해. 이게 바로 청춘이죠. 막 둘 다 막 쑥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일본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그냥 장면으로서 그냥 뭐라 그럴까 한글 자막으로서만 그냥 이걸 보면은 두 사람이 뭐 이렇게 쑥스러워하지? 뭐야 별 장면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장면인데 일본에서 호칭 문화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이 장면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고 보는 것과 그냥 한글 자막으로만 이렇게 보다가 그냥 뭐 이름으로 불렀네 뭐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장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호칭이라는 문화를 이해하고 보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서로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들은 이 정도 관계가 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일본어에서 호칭에 대한 문화에 대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이 호칭에서 이 일본에서 호칭이라는 것은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성이 아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신뢰가 되는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이전 호칭에 관한 영상에서 했었는데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 마침 제가 이 호칭에 대한 영상을 찍기 전에 어떤 분이 그 영상에 대한 댓글에서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제 아는 일본인 남자애는 그냥 처음에 보자마자 저한테 본인 이름 대던데 나중에 제가 물어봐서 이유로 그 사람을 무슨 상 이렇게 불렀는데 나중에 자기를 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비즈니스적이라 딱딱하니까 그냥 이름으로 불러달래요. 이 분은 제 영상 이전에 호칭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서 당연히 처음에 상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상대방이 자기소개를 할 때 상이 아닌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한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상이라고 불렀더니 너무 비즈니스적이라고 딱딱하니까 이름으로 불러달라.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허민상의 설명이랑 좀 다르지 않나요? 라는 식으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미 그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긴 했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칭이라는 거, 일본에서 호칭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보통 이제 상으로 부르다가 점점 사이가 친해지면서 뭐 호칭, 다른 애칭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데 이게 무조건 처음에는 만나면은 상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것도 또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들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같은 반 클래스 있잖아요. 같은 반 클래스의 친구들 이런 경우에는 물론 상으로 불러도 되지만은 어차피 앞으로 이제 친해질 사이잖아요. 같은 반 친구들, 그러니까 동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이라고 부르면 어떻게 딱딱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그냥 무슨 쿤 혹은 그냥 바로 그냥 이름으로 그냥 부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도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만난 지 좀 지났는데도 좀 시간이 지나서 친해졌는데도 계속 상으로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약간 그 사람과의 거리감을 좁히지 못하고 쉽게 거리감을 좁히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상으로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처음 만났는데도 바로 자신의 이름을 성이 아닌 이름으로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상대방 부를 때도 이름으로 부른다던가 이런 것은 약간 오픈마인드 뭐 상대방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과의 자신의 거리를 가깝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은 가까워지고 싶을 때 바로 그냥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칭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거리, 관계,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친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상으로만 불러야 된다 혹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름으로 부르면 굉장히 신뢰가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 이 부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만 일본에서 이 호칭이라는 문화는 상대방과의 거리, 이 두 사람의 거리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それでは次回お会いしましょう。